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유독 폐업하는 가게들 주변에는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남는 곳들이 존재하는데요. 모든 가게에는 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전략 중에 ST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장 세분화, 목표 고객 선정, 브랜드 각인. 조금 어렵죠. 그런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쪼개고 또 쪼개서 자리를 잡고 살아남는 기술을 이미 많이들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아마 직장인 분들이나 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게 된다면 골똘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포지션을 제대로 취해야 생존하고 또 돈을 버니까요. 경제 경영 책에 보면 포지셔닝을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게의 이미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말이죠. 그런데 굳이 이미지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보통은 맛, 가격, 품질, 서비스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가게의 포지션은 이라고 분석을 많이 해줘요. 컨설팅을 받아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포지션으로 매장을 차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를 처음 입사할 때 어떤 이미지로 상사들에게 각인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동네 24시간 콩나물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현재 5년 이상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24시간 가게로는 장사가 제일 잘 돼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24시간 가게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1km 근방에는 24시간 식당이 없어요. 그럼 줄곧 24시간 가게가 하나도 없었냐? 아니에요. 있었지만 다 문을 닫았어요. 확실한 포지션을 잡지 못해서요. 24시간 식당은 언제 가더라도 똑같은 응대가 중요해요. 새벽 3시에 만취해서 가든 일을 마치고 새벽 5시에 가든 똑같은 응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무자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새벽 5시에 갔더니 힘이 쭉 빠진 채 자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온다면 그 가게는 수명이 길지 못할 게 뻔해요. 다른 24시간 가게들이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워있기까지도 했고요. 결국 오래 가지 못했죠.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가게들도 여럿 있고요. 콩나물 국밥집은 확실한 포지션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24시간 식당 하면 이제 이 콩나물 국밥집으로 의뢰 다 몰려드니까요. 포지션은 이미지라고 보기보단 위치와 자세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스포츠에서도 포지션은 위치와 자세로 통하고 있고요. 축구에서 공격수의 자세는 늘 상대편 골문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위치는 당연히 전방이죠. 반대로 골키퍼의 자세는 공을 무조건 잡거나 쳐내야 하기 때문에 늘 양손이 위로 이렇게 들려 있어요. 위치는 우리 골문 바로 앞이죠. 경영 쪽에서는 각가지 상황을 다 들어서 포지션에 ing를 붙여서 포지셔닝이라 부르고 이 매치를 시키는데, 그냥 포지션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로 해석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쉬워요. 포지셔닝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풀이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초코파이의 정 이런 거를 외국어로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듯이 말이에요. 그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걸 계획하고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과물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지방 총구석에서 서울로 간 터라서 숙기도 없고 쭈뼛쭈뼛 적응이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상급자인 디자이너분의 컴퓨터를 수리해 준 적이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글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기회인가 라는 생각에 열심히 열의를 다했죠. 수리라고 해봐야 포맷하고 윈도우를 설치하는 정도? 그런데 그게 회사에 소문이 나고 전 전략기획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수리하는, 심지어 납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포지션은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포지셔닝은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다시금 포지셔닝을 해서 기획자로 점차 나아갔지만, 자칫 잘못했다면 회사에서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우리는 이 포지션에 있어서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는 포지셔닝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물을 그릴 때 눈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가게는 눈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눈을 순진하게 할 건지 매섭게 할 건지 또는 바보처럼 표현할 건지 말이에요. 우리 가게는 어떠한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오픈할 건지를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게를 차려놓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손님이 많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급하게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획부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템을 정할 때에도 동네를 쭉 한번 서치를 해보고 분류별로 항목을 나눠서 다 체크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저 나는 분식점을 오픈할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 하면 괜찮을까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손가락 조금만 까딱하면 모든 상권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웹에서 한번 점검을 한 뒤에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눈과 귀에 들어와요. 결국 그 말인즉 확실한 포지션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포지셔닝은 거기다가 더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동네에서 탕수육을 먹으러 갈 때 꼭 한 집만 가요. 이 집이 제 입맛과 잘 어울리거든요. 찹쌀로 튀긴 걸 제가 좋아하고 질 좋은 등심을 이용한 고기라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이 중국집은 포지션이 확실해요. 배달을 하지도 않고 고급 메뉴도 같이 겸해서 팔아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에도 중화 요리를 먹어야 한다면 이 집을 가죠. 다른 중국집은 뭐 그냥 그런 동네에 있는 중국집 같아요. 손님을 데리고 갈 만한 분위기도 좀 되지 않고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배달을 좀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메뉴를 내놓으면서 버티셨어요. 지금은 또 손님이 다시 많아졌고요. 회사 단체 손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배달 직원에 투자할 돈을 매장 내부에 매달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더 쉬운 예로 스타벅스와 메가커피를 들 수 있어요. 둘의 포지션은 확실히 다르죠. 브랜딩과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고급과 가성비로 나누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반대로 좀 애매한 포지션의 브랜드들도 많죠. 고급적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비싸고 맛도 그저 그런 아리까리한 포지션에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아마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은 개개인별로도 중요하고 브랜드 또 우리 가게에서도 필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 나의 포지션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가게는 어떤 위치인가 하고 말이죠. 회사에서 제대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지 또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위치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를 바꿀 때에도 신메뉴를 내놓을 때에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때에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애매한 가격대와 고객 타겟의 빈폴 스포츠, 필름 카메라계의 1등이었던 코닥, 더블 포지셔닝의 실패, 블랙 신라면 등등 죄다 포지셔닝이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케터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책인 포지셔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세대의 비행기인데요.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비행사는 찰스 린드버그라는 인물이지만 사람들은 세 번째 횡단에 성공한 에어하트라는 사람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3등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에어하트는 최초로 여성 비행사로 횡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최초 여성 비행사. 인류 역사상 횡단의 최초는 아니었지만 여성 비행사로서는 최초인 셈이었죠. 포지셔닝의 세분화, 즉 세그멘테이션이 더해진 거예요. 명륜 진사갈비가 동네에 들어왔어요. 갈비가 무한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무한갈비로 승부를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오픈을 해요. 그리고 비슷하게 또 무한리필 닭갈비집이 오픈을 하고요. 포지션을 달리해 나가는 거죠.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그 주변에 개인 카페를 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대부분이 오픈과 폐업을 반복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카페는 초반 저가 포지션을 취한 이디야와 개인 카페였어요. 특별한 개인 카페. 나머지 애매한 포지션의 브랜드들은 다 힘없이 무너졌고요. 경제 경영의 대가들은 세분화하고 또 세분화하라고 해요. 쪼개고 쪼기라는 이야기죠.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세분화해서 포지션을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비단 장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포지션도 가끔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나는 과연 제대로 된 포지션이 되어 있나 하고 말이에요. 저조차 이 뒤돌아보게 되는 이번 영상은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포지션이 제대로 취해졌는지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길 바래요. 그리고 새로운 포지션으로의 구축을 위해서 포지셔닝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요.